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이 트랙을 컬러 인식하면서 돌아봤으니까 가운데 있는 선, 깜장색 선을 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선을 이제 이 로봇의 컬러 센서로 인식을 하고 그 컬러 센서로 인식했을 때 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로봇을 이제 라인 트레이서라고도 하는데 라인은 말 그대로 선이고 트레이서는 여러분 트레이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트레이싱 할 때 이제 그 트레이싱을 하는 뭐 그 자체 뭔가 그런 트레이싱을 하는 사람, 트레이싱을 하는 기계라서 이제 트레이서가 된 건데 이제 그 라인을 따라갈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컬러 센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라인을 쫓아갈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같이 해보기 조금 시작하면은 먼저 이제 저희 컬러 센서 모드 중에는 저희 배웠듯이 여기 보시면 스위치문을 잠깐 데려와서 컬러 센서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확인해 보면 측정해서 이렇게 색상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드도 있고 그 색상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드는 이렇게 아무 색깔이 없는 경우 그리고 뭐 검정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갈색 이렇게 7가지 색을 구분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색상 모드. 그래서 이제 여기 흰색이냐 검정색이냐에 따라서 뭔가 사용자가 설정한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비교 모드에서 보면은 또 아까처럼 이제 색상일 때 그리고 이렇게 반사광 강도 저희가 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컬러 센서가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가상 로봇의 컬러 센서인데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바닥을 보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반사광 모드, 반사광 강도를 측정하는 모드는 이 바닥을 보고 있는 컬러 센서가 빛을 쏘고 이 빛이 닿은 물체로부터 다시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사광의 세기를 측정하는 모드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빛을 많이 반사시킬 수 있는 흰색의 경우에는 여러분 색의 삼원색 기억해 보시면 검정색은 색을 흡수하고 흰색은 색을 반사하고 그런 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제 그런 원리에 따라서 흰색에 갔을 때는 이 반사광의 값의 크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가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이 선인 검정색 선에 빛을 쐈을 때는 상대적으로 빛이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값이 많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이냐 검정색이냐니까 그때에 따라서도 반사광도 이제 이렇게도 쉽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컬러 센서 모드 중에서 주변광 모드는 이제 주변에 빛의 양이 얼마나 있냐 그런 모드인데 이제 말 그대로 주변에 빛이 있을 때 이 모드가 이제 동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빛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값이 뭔가 변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실제로 핸드폰 플래시를 이용해서 뭔가 빛을 직접적으로 쐬줄 수 없는 그런 조건에다가 또 이게 컬러 센서가 바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상환경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있다고 해도 그 빛을 직접적으로 수광하기 그러니까 빛을 받기 어렵다는 조건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라인을 따라가기에는 제 생각에는 주변 광각도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아마 색상으로 검정색이나 흰색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비교 모드, 반사광 모드에서 이제 반사광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제 검정색이랑 하얀색이니까 이 모드에서 이 검정색 라인을 따라갈 수 있게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식이 일단 되냐 안 되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센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컬러 센서 값을 뭔가 이제 어떤 모드로 취할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드는 이제 그 검정색이냐 아니면 검정색이냐 흰색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색상 모드, 색상 측정 모드거나 아니면 그 컬러 센서 직접 빛을 쏘고 물체 빛이 닿았을 때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반사광 모드냐. 그래서 이제 흰색은 빛이 반사가 많이 되니까 흰색을 또 값이 클 때는 흰색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반대로 검정색일 때는 빛을 쏘면은 상대적으로 빛을 많이 흡수하니까 이제 검정색에선 값이 뭔가 반사광 모드일 때 값이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컬러 센서에서 뭐 비교 반사광 놓고 저희 아까 했던 거에서 센서를 반사광 모드로 이제 포트 보기에서 결정하고 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로봇을 봤을 때 지금 하얀색 그 판 위에 있죠. 그럴 때 지금 값을 보시면 96.86만큼 이제 값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이게 센서 값이 10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100이 최대값일 때 96.86이면 상당히 큰 값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이 검정색 발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값이 13.73처럼 이게 상당히 그 8, 90에 비했을 때는 97.65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작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반사광 모드도 이렇게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선에 가까이 갔을 때도 물론 아까처럼 이게 조금 정확히 됐냐가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선이 조금 아까에 비해 얇아서 가까이 대보면은 지금 뭔가 가운데 값에 간 것 같죠?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14.9라고 상대적으로 하얀색일 때 비해서 하얀 바닥일 때 비해서 검정 라인에 다가갔을 때도 뭔가 값이 작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상 측정에서 색상 모드나 아니면 이제 비교해서 반사광 강도를 비교해서 이제 이 검정색 라인을 로봇이 이제 따라가면서 뭔가 라인을 트레이싱 할 수 있는, 선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제 선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 제목을 선 따라가는 방법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검정색 선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이 출발 그리고 오른쪽이 도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선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이렇게 빨간색 선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뭔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로봇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배웠던 그런 스위치 구문이나 아니면 뭐 루프 블록이나 그런 걸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갈지 살짝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조립해 놨던 아까 그 가상 로봇처럼 보면은 센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 라인을 좀 쫓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힌트를 한번 드리면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힌트를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코딩 했던 건데 같이 보시면 이렇게 로봇이 정해진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따라가는 라인을 트레이싱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 트레이싱 로봇에서 잘 보시면은 이 로봇의 동작을 한번 보면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로봇을 보면은 아까 저희 그 버추얼 로보틱스 툴킷에 있는 그런 검정색 선을 따라가는데 이 컬러 센서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선을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이제 검정색 선이냐 아니면 이제 하얀색 배경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 조건 중에서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한 조건이 만족했을 때 바깥으로 가고, 그러니까 검정색 선을 만나게 되면은 바깥으로 모터를 틀고, 그리고 반대로 하얀색 배경을 만났을 때는 안쪽으로 검정색 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안쪽으로 모터를 틀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방향으로 이제 모터를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마치 로봇이 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행동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을 라인 트레이서라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출발 지점이 있고, 그리고 선이 있고, 따라가야 되는 선이 있고, 그리고 도착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도착 지점이 있으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검정색 선을 만나면 바깥으로 모터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왼쪽으로 턴을 해주고 좌회전을 해주고, 그리고 하얀색 배경을 다시 만났을 때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우회전을 해줘서 다시 선을 만나게, 그리고 다시 검정색을 만나면 하얀색 배경을 다시 만나게끔 좌회전, 그리고 하얀색 배경을 만났으면 검정색 선을 다시 만날 수 있게끔 우회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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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해서 동작을 해가면서 이렇게 선을 쭉 따라갈 수 있게끔 보이게 로봇에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봇의 코딩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거냐, 그 구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고민해 보면은, 먼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검정색 선이냐 아니면 하얀색 배경이냐 구분할 수 있는 건 이제 컬러 센서의 컬러 측정 모드나 색상 측정 모드나 아니면 반사광 값을 그 검정색 선이랑 하얀색 배경에 각각 비춰봐서 그 사이의 경계값을 이용해서 스위치문, 여러분 했던 거 스위치문에서 경계값을 넣어주고, 어떤 값보다 클 때, 그러니까 하얀색일 때 모터를 안쪽으로 움직이게, 그리고 검정색일 때, 그러니까 검정색 선을 만났을 때 모터가 다시 하얀색 배경을 만나게끔 바깥으로 돌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그런 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위치문을 쓴다는 걸 한번 이 선을 따라가는 로봇을 설계할 때 그런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검정색 선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검정색 선을 만났을 때는 바깥으로 가서 하얀색 배경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얀색 배경을 만났을 때는 다시 검정색 선을 만날 수 있게끔 반대쪽으로 틀고, 지그재그식으로 이제 가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서 라인 트레이싱 하는, 선을 쫓아가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랑 아까 설명해 드린 개념을 가지고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게 순서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로봇이 동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서나 아니면 어떤 기능들에 의해서 어떤 차례차례로 움직이게 되는지 그렇게 정리를 한 그런 그림인데,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봇의 시작 버튼을 시작하게 되면은, 로봇은 아까 이제 저희 컬러 센서랑 라지 모터 두 짝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 이제 그 컬러 센서와 라지 모터 두 짝을 이용하는데, 그 모터의 동작은 컬러 센서의 반사도 값에 의해서, 저는 지금 반사도 값에 의해서라고 설정을 했고, 여러분도 해보시면서
색상 측정 모드 검정색이냐 하얀색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측정하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사도 값으로 지금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순서도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 센서의 반사도 값을 이용해서 제가 그 임의로 측정했을 때는 어떤 값이 그 반사도 값이 35보다 클 때, 그러니까 35보다 클 때라는 말은 하얀색 배경을 만났을 때겠죠. 어떤 값이 크면은 반사되어 돌아오는 값이 많으면 그 하얀색 상대적으로 밝은 값이 될 거고, 밝은 그런 하얀색 값이 될 거고, 반사되는 값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그런 검정색 값이 될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35보다 크면은 어쨌든 큰 값이니까 하얀색 배경을 만났을 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턴 하게끔 코딩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반대인 경우 35보다 작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턴을 해서 아까 여기선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는 검정색 선을 다시 검정색 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검정색 선에서는 값이 작은 검정색 선일 때는 오른쪽으로 틀어서 다시 하얀색 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도 값을 이용해서 어떤 조건을 나누는 그런 코딩은 여러분 스위치 블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현한 스위치 블록의 연속적인 동작, 아까 보시면은 그 로봇들이 동영상에서 트랙을 따라서 쭉 돌았던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트랙을 쭉 따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스위치 구문에서 한 번만 딱 인식하고 한 번만 모터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작이 모터의 동작이 그러니까 컬러 센서의 값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모터의 동작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돌아와서 다시 컬러 센서 반사도 값을 측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시 동작이 수행될 수 있게끔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루프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스위치 블록이 들어가서 이런 컬러 센서의 반사도 값을 비교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해주고, 그리고 다시 스위치 블록을 루프 블록으로 감싸서 코딩한 블록이 반복되게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순서도,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서를 한번 정의를 해보고, 정의한 순서에서 어떤 부품들이 이용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부품들이 어떤 조건과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할지, 그리고 그런 조건들은 어떤 구문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래밍 블록에 의해서 구분되고, 그런 구분된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루프 블록을 써서 무한히 반복되게 했는데, 얼마나 이제 반복될지, 지금 설계한 그런 블록들이 얼마나 반복될지까지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은 조건을 생각하고, 그 조건을 내가 주어진 센서나 모터를 이용해서 어떤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지 이게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알고리즘, 그러니까 순서도를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그 순서도에서 실제로 코딩으로 구현될 때 어떤 블록들을 이용해서, 어떤 구문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들이 작성될 수 있을지, 프로그램으로 설계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아까 계속 설명한 알고리즘 그리고 순서도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컬러 센서와 그리고 컬러 센서의 조건과 그리고 모터의 움직임, 이거를 잘 생각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창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스위치 블록 연결해 주고, 스위치 블록에서 컬러 센서, 비교, 반사광 강도, 그리고 컬러 센서가 3번에 포트 보기에서 3번에 잘 붙어 있는지 봤고, 그리고 여기 포트에서도 컬러 센서니까 3번 확인해주고, 그리고 아까 설정했던 그 조건이 어떤 값보다 큰일 때 그 중간값이 제가 35라고 잡았었는데, 그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로봇이 이렇게 앞으로 쭉 가다가, 지금 보시면은 하얀 로봇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하얀색 바닥을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지금 그 93.33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갖는 그런 센서인데, 이게 하얀색을 비췄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반사된 값 거의 그대로의 값을 빛을 쏜 값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값이 93.33이라고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검정색 선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그 사이 살짝 중간값이었는데, 그 사이 중간값이 가면 이제 34점 걸치게 되면은 34점 지금 9처럼 나오게 되고, 70, 80 걸치면 걸칠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거의 중앙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센서가 제대로 검정색 중앙값쯤에 왔을 때 11.76이라고 값이 상당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중앙값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값이 커지고, 하얀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값이, 이 포트보기 값을 3번 포트보기 값을 잘 보시면 이렇게 값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사광 강도 모드를 설정했으니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여기 중앙까지 그냥 검은색 선이 시작되는 전까지 왔고, 이제 여기서부터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얀색 값을 잡았을 때는 90 몇 정도가 나왔고, 검정색 값을 중앙값일 때는 10 몇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경계가 될 수 있는 값인 이걸 살짝 더 키워도 되긴 하는데, 경계가 검정색 값이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경계 값을 일단 35로 잡고 코딩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탱크 모드, 주행 모드를 이용해서 값을 조금 더 편하게 줄 수 있게, 조향 모드는 사실 이게 방향을 줄 수 있긴 한데, 이 회전하는 값이 사실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직관적이지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사실 조향 모드보다는 탱크 모드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탱크 모드를 가지고 모드를 선택하는데, 이제 여기서 시간이나 각도나 회전수 같은 조건의 경우는 모터가 이 설정된 파워에 의해 동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설정을 하면은 왼쪽 파워가 30, 그리고 오른쪽 파워가 0만큼 1초 동안 움직여야 돼서, 이게 센서 값이랑 상관없이 일단 이 값이 인식되면은 그 다음에는 1초 동안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코딩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각도로 설정하면은 센서 값이 인식되고 나면은 360도가 돌아갈 때까지, 이 바퀴가 360도 돌아갈 때까지 코딩이 계속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회전수로 봤을 때도 센서 값이 인식 한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센서 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 회전수가 한 바퀴 만족될 때까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블록이기 때문에 저는 센서 값이 바로 바뀌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켜진 모드를 이용해서 이 모터가 센서의 값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조금 아시고 설계에 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시간이나 각도나 회전수를 왜 안 썼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에 인식된 후에는 이 모터만의 조건이 따로 생겨서 그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동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게 지그재그 우리가 빨리빨리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모터에 동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나 각도나 회전수가 남아있으면 그게 우리가 의도한 그런 결과가 수행되지 않고 계속 더 넘어간다던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물론 그 값을 더 적게 해주면 그 시간이나 각도나 회전수의 값을 상당히 작게 잡아서 할 수 있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이 회전값을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게끔 코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코딩을 이 루프로 잡아줘서 계속해서 이 조건을 판별하고 그 판별한 조건에 따라서 이 모터를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처럼 아마 이게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C를 왼쪽으로 두고 뭐 그렇게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이제 수행을 해보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선을 따라가시는 걸 로봇이 따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오른쪽 선에 걸치네요. 그래서 이쪽 선에 걸쳐서 쭉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왼쪽으로 쭉 돌면서 선을 만났을 때는 다시 라인을 트레이싱하고 뭔가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은데 다시 그 턴을 돌고 지금 뭔가 지금 제 컴퓨터에선 렉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또 인식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선을 만날 때마다 잘 동작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뭔가 네, 렉이 있어서 다시 한번 수행해 볼게요. 그래서 얘를 뒤로 돌리고 이번에는 이제 로봇이 제가 아까는 임의로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앞으로 여기까지 이 출발선까지 갔었는데 저희는 이미 뭐 구동하는 그런 코딩이나 이런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그런 조건들을 활용해서 뭐 지금 한 1초 동안 가보면 앞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고 네, 1초면 적당히 되네요. 네, 그래서 1초까지면 앞에까지 가고 이 조건에서 한번 여기서 또 인지가 안 할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값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좀 더 천천히 인식할 수 있게 모터의 속도를 줄이는 거고요. 간다강강도. 네, 두 번째에선 잘 되네요. 이게 왠지 시간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렉인 건지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그재그로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 점과 흰색 배경일 때는 바깥으로 그리고 검정색 배경일 때는 안쪽으로 갈 수 있게끔 코딩을 수행해 주시고 그리고 선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걸 확인해 주면은 이렇게 라인 트레이싱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다시 멈춘 다음에 얘를 한번 줄여볼까요? 네, 얘를 좀 천천히 하니까 되네요. 천천히가 아니라 시간을 좀 줄이니까 안정적으로 도네요. 왠지 얘의 영향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인식 못하고 두 번째 선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 동작 시간을 임의로 측정을 해서 한 라인을 다 탄 다음에 다시 이제 뒤로 돌아온 동작, 이제 로봇이 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게끔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라인 트레이싱, 이 가운데 선을 따라가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성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 선을 만나서 이 앞에까지, 이 끝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일단 한번 세볼게요.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대략 지금 3초, 8, 9, 10, 11, 12, 13. 대략 한 13초 정도 전체 수행하는데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거기서 이 루프를 빠져나오는 조건, 그러니까 라인 트레이싱을 그만하는 조건을 시간으로 설정해서 대략 아까 12초 정도 설정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모터 블럭을 복사해서 후진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줘서 이제 후진하게끔 만들고, 선을 연결해서 잡아주고, 약간 뭐 이것도 한 5초 정도 뒤로 오면 될까요? 그래서 트레이싱 한 다음에 뭔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2초가 맞으면은 이제 바로 될 거고, 아니면은 조금 웃긴 상황이 나오겠죠. 네, 잘 됐네요. 12초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는 지금 5초는 조금 긴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루프를 빠져나오는 조건까지 설정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 그 로봇이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다 맞추는 지점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이렇게 경로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지형이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미 그러니까 경로를 알고 있고 사용자가 그 경로에 의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선 앞까지 갔다가 선이 다 끝나는 지점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고, 그 후에 어떤 동작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조건을 이미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로봇이 좀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너무 뒤로 와서 원점은 아니었나 보네요. 수행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12초 동안, 여기 12초 조건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12초 정도 됐을 때 뒤로 쭉 3초 동안 오고, 네,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됐죠. 다시 초기화 해보면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 해본 거 다시 리뷰해보면 한번 코딩했던 과정을 다시 되새겨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알고리즘, 그런 순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주어졌던 미션이 어떤 건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프로그램들이 짜여져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이 있었으면은 출발과 도착점을 설정하고, 그리고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갔을까. 근데 우리 지금 로봇에는 어떤 센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센서를 이용해서 센서의 개수랑 센서의 지금 조건을 생각해서 그 액추에이터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방향들 같은 걸 설정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총 종합해서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이제 경로 설정을 이제 해주고, 그런 경로 설정을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그걸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리즘 식으로 짜볼 수 있고, 이제 이 알고리즘, 이 순서도라는 거는 이제 시작부터 이제 센서의 조건을 이제 걸어놓고, 그 센서의 조건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스위치 블록을 이용해서 했는데, 어떤 프로그래밍 블록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고, 그 안에 동작은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그 동작이 몇 번이나 반복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코드를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지도를 이미 그 지형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접근을 조금 그나마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다시 리뷰해보면, 순서도에서 시작했을 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라인을 인식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센서는 컬러 센서고, 움직일 수 있는 모터는 라지 모터, 바퀴 모터 2개. 그래서 이제 그 센서를 이용해서 그 센서가 있을 때 그 센서의 조건에 따라서 그 라지 모터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결정되는 그런 프로그래밍들을 해줬고, 그 센서에 대해서 그 값을 판단하는 조건은 스위치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했고, 그리고 그 반사도 값의 기준값을 정할 때는 실제로 컬러 센서의 반사광 값을 그 검정색 블록이랑, 저희 지금 검정색일 때랑 하얀색일 때 그 값을 각각 비춰보면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하얀색이면 안쪽으로, 그러니까 검정색 선이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다시 검정색 선을 만나게 하고, 검정색 선이 지금 현재 기준점이면 다시 하얀색 선으로 밖으로 나가게끔 이제 턴을 해서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턴을 해주게끔 이제 코딩을 했던 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터의 조건은 센서의 값에만 바로 반응해서 동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켜진 모드만 사용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그 무한 루프 블록을 이용해서 코딩한 블록이 계속해서 반복되게끔 이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주어진 그 환경과 미션의 그런 목표를 확인하고,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어떻게 경로를 설정할 수 있을지 결정을 하고, 그 경로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센서랑 어떤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차근차근히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수행을 할 때 순서도를 그리고 어떤 스위치 블록 그리고 어떤 루프 블록을 사용해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 안에서 동작하는 블록들을 설정했는지, 그런 블록들을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쉽게 코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